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오늘은 도쿄 미식가들 사이에서 긴자의 명소로 꼽히는 가게를 가고 있습니다. 긴자하면 고급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괜찮은 일식을 즐기기엔 가격면에서 부담스러운 곳이 많은데요. 반면 오늘 갈 곳은 긴자라는 지역을 고려하면 꽤 괜찮은 가격으로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가격이 괜찮은 이유는 일본의 이자카야 문화 중 서서 마시는 술집 타치노미 형식을 취한 가게이기 때문인데요. 타치노미는 대부분 가게가 좁다 보니 인건비나 건물 월세가 일반 업소보다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치고 빠지는 구조라 회전율이 빨라서 보통의 이자카야에 비해 가격을 조금 낮게 세팅해둔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의 장점 중 하나인데 3인 이상 예약자에 한해서 가게 안에 하나 있는 테이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치노미를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가게가 왜 미식가들 사이에서 긴자 명소로 꼽히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오늘의 가게 긴자 시마다입니다. 시마다는 갑보라는 최고급 일식 요리와 캐주얼 이자카야의 중간 정도 되는 음식점입니다. 미슐랭 3스타 요리점에서 수행을 거친 분이 독립하여 만든 가게인데요. 고급 일식집의 요리 퀄리티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가격을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레벨로 떨어뜨리기 위한 고심 끝에 지금의 타치노미 스타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가게로 들어가 볼게요. 가게는 이렇게 작은 카운터석과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4인용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긴자스럽게 기모노를 입은 여주인이 맞이하는 곳입니다. 곳곳에서 일본 디자인 특유의 자로 잰 듯한 각진 느낌을 볼 수 있는데 환풍구도 좌석자리랑 가깝다 보니 이렇게 칼각이 느껴지는 나무로 막아놨더라고요. 메뉴는 여느 일식집과 같이 계절 재료를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회모듬이나 어란소바, 게살고로케 등 몇 메뉴를 제외하곤 그날그날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 메뉴를 먹어야겠다기보다는 계절에 맞춰 음식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방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호 메뉴만 있는데 우리에겐 파파고와 친절한 여주인분이 있으니 주문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평일 기준 4시에서 6시 사이면 예약이 없어도 입장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근처 직장인들이 쏟아지듯 들어와서 예약이 없으며 입장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도 날에 따라 달라서 헛걸음 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메뉴는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가볍게 먹을 무화과 참깨 크림이고요. 보통 타치노미는 2인 기준 음식 3, 4개 가볍게 술을 마시는 점이 특징인데 저흰 총 10개 메뉴를 먹고 갔더라고요. 가을이 오려고 그런가 요즘 식욕이 도져서 미치겠습니다. 음식으로 돌아와서 이 메뉴는 가게에서 보이면 항상 주문하는 메뉴인 것 같아요. 달콤하면서 적당한 산미가 느껴지는 무화과에 참깨 크림의 고소함이 입맛을 돌게 하거든요. 무화과 특유의 물컹함을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는 물이 꽉 찬 수분기도 좋고 딸기씨처럼 톡톡 씹히는 식감도 즐겁더라고요. 참깨 크림도 과하지 않고 은은한 고소함이 입안에 퍼지는 게 각 재료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맛을 더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모듬이고요. 이날은 참치, 줄전갱이, 벤자리, 갈치, 그리고 횟감의 남은 부분은 올리브오일과 바질 페이스트를 곁들여 먹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회에 맞춰서 사케도 주문했는데 잔은 올해 불꽃축제를 못 가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불꽃놀이가 떠오르는 잔으로 골라봤어요. 이날 횟감도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줄전갱이는 기름도 적당히 올라오고 단단하면서 씹는 맛이 느껴지는 식감도 좋았어요. 줄전갱이 특유의 고급스러우면서 여운이 길게 남는 감칠맛도 맛있었습니다. 참치는 또 항상 기본빵은 해주는 녀석이자 거의 모든 회모듬에는 들어가는 생선이죠. 농후한 단맛과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산미, 쪼여진 살맛이 특징이었는데 시소, 묘가 같은 향신채를 더하면 더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갈치회인데 갈치회는 부들부들하고 농후한 기름맛, 두툼해서 씹는 맛도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갈치는 한국식 소금 통구이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이 특유의 짭짤하면서 겉은 바삭하고 안은 찜처럼 포슬포슬한 고기 맛은 갈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조리법이 아닌가 회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곤 합니다. 벤자리는 쫀쫀한 씹는 맛이 참 중독적인 생선이에요. 첫 맛은 담백한데 살과 껍질 사이에서 배어나오는 기름기도 맛있고 씹을수록 특유의 은은한 바다향과 같은 향이 전해져서 없어서 못 먹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올리브오일과 바질 페이스트로 버무린 잔고기도 술안주로 좋았습니다. 가끔 일본 슈퍼에서 흰살 생선 회 뜨고 남은 잔고기를 횟감으로 팔기도 하는데 그거 사다가 집에서 해먹어봐도 좋겠다 싶었어요. 세 번째는 게살 고로케이고요. 이건 사계절 내내 있는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간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먹길 권장했는데 누구든 아, 이 집 잘하네 소리가 나올 맛있음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크림이 너무 묽거나 입자가 다 갈린 채 나오지도 않았고요. 첫입부터 게 향이 강해서 먹기 거북한 것도 없었어요. 기름기 쫙 뺀 얇고 바삭한 튀김옷도 일품이었고, 잘 찢긴 게살 크림이 씹으면서 풍미를 점점 더해가는 잘 만든 게살 고로케였습니다. 앞으로 게살 크림 고로케의 맥주를 생각하면 반드시 이 집이 떠오르겠다 싶을 정도로 기억에 오래 남는 메뉴였어요. 다음은 우니노리 센베, 성게알을 올린 김튀김인데 이건 재료 특성상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 성게알이 비싼 식재료이다 보니 약간 가격을 감수하고 먹는 것도 있지만 안주로 먹기에는 양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맛은 아주 기똥차입니다. 고소한 김튀김과 달달하고 녹진한 성게알의 조합인데 이건 성게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별미로 다가올 메뉴였어요. 바삭한 김과 입에서 녹아내리는 성게알이 식감도 맛도 진하게 느껴졌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맛의 그라데이션이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술은 두 가지 식재료의 강한 향을 더 강한 향으로 닫아줄 소주로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스키야키입니다. 이날 송이버섯과 와규가 좋은 게 들어왔대서 주문해봤어요. 스키야키 향기가 가게를 가득 채웠는지 저희가 시킨 걸 기점으로 양 사이드에 계신 분들도 주문하더라고요. 원래 스키야키가 비싼 음식이긴 하지만 와규에 송이버섯까지 넣어서 3,500엔이면 꽤나 양심적인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달짝지근한 국물 맛이 잘 배어든 고기를 날계란에 투하 후 계란물 자박하게 입힌 후 입에 넣으면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없어졌어요. 송이버섯은 개인적으로 구이로 먹는 게 본연의 맛을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스키야키로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스키야키는 워낙 달달하다 보니 길게 먹으면 물린다는 분도 많은데요. 둘이서 안주 삼아 먹기에는 양도 딱 적당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술도 조금 들어갔겠다. 한국인 국룰인 국물이 땡길 때가 됐죠. 그래서 도미 대가리로 국물을 낸 탕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물론 술이 들어가서 점수가 플러스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 맑고 깨끗하면서 유자향이 감도는 국물이 제 안에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내리는 듯한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동화도 부드럽고 국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유자향이 있다 보니 술도 상큼한 귤로 만든 술을 주문해봤습니다. 다른 분은 자라와 동화로 만든 냉채 스프도 많이 먹던데 저는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섣불리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다들 우마이, 오이시 이래서 다음에 가서 있다면 주문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어 봉초밥이고요. 기름기도 적당하고 샤리도 맛있었는데 2개 시킬 걸 하나만 시켜서 아쉬웠습니다. 역시 이 가게의 최대 장점은 한자리에서 일식하면 떠오르는 갖은 메뉴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메뉴 하나하나마다 퀄리티가 높아서 만족도도 훌륭하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갈 건데요. 계란밥에 파르메산 치즈를 갈아 올린 메뉴입니다. 아, 이거 좀 미쳤더라고요. 여기에 간장을 더하는데 저 간장도 다시 간장으로 저것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간장이었어요. 치즈가 짠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바퀴만 돌려 먹길 권장하더라고요. 가끔 일본에서 음식을 먹으면 별거 아닌데 치트키 수준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게 딱 그런 메뉴였습니다. 어찌 보면 흰밥 위에 신선한 계란 노른자, 그 위에 듬뿍 뿌린 치즈와 맛의 풍성함을 더해줄 간장뿌리인데 절로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체이서로 맥주 2잔 주문해버렸고요. 그냥 술이 마시고 싶을 뿐 핑계도 가지가지죠. 술이 남았으니 또 안주로 어란소바를 주문했습니다. 이 메뉴는 예전에 나카메노 팻벤이라는 로바다야끼집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메뉴인데 시마다의 어란소바는 그에 비하면 좀 더 마일드한 맛이었어요. 어란 특유의 짭짤 고소하면서 진한 풍미는 그대로 살린 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메뉴는 술안주로도 좋고 마무리로 드시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옥수수 튀김을 주문했고요. 빵순이가 옥수수 킬러인데 2주 전 영상인 샤케코지마에서도 옥수수 튀김을 먹었지만 이건 있을 때마다 먹어둬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찰옥수수 같은 쫀득한 스타일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크게 감흥은 없었어요. 빵순이는 맛있다면서 안 먹을 거면 자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부터 생선과 고기, 날것과 튀김부터 구이, 탕, 밥과 면까지 진짜 오지게 먹었죠?
제가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처럼 가게를 털듯이 드시면 인당 10,000엔이 넘는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적절히 메뉴 3-4개 반주 곁들이듯이 드시면 5-6,000엔 정도에서 예산을 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다양한 일식을 한 큐에 맛볼 수 있다 보니 저는 조만간 친구가 오면 또 같이 가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러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